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1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1시 13분이고요. 점심시간이죠. 저는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회사를 다닙니다. 바빠요. 이번 주 들어가지고 바빠졌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견조하네요. 이런 상태에서 고버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만이 좀 생기네요. 그죠?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뭐 고버스를 정리를 한다. 일단은 뭐 댓글에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써주셨는데, 저는 그 항상 그 댓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그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상상력 이런 거를 좀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 댓글을 보면서 조금 이제 그 안 좋은 소리를 할 때가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상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저는 고버스 샀죠. 그죠? 고버스 샀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지수가, 그죠? 제 예상하고 다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제가 고버스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더더욱. 오히려 지금 상승하는 게 이게 어떻게 견조한 바닥을 형성을 해가지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는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예전처럼 2023년도 11월 달 그때처럼 전 세계가 대세 상승장으로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30% 정도의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 지수상으로.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측을 하고 과거에 빗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면서 자기 마인드를 관리를 하고 자기의 투자 노하우를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글을 쓰실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 내가 언제부터 올라간다 그랬잖아. 벌써 지금 고버스 사는 사람들 있어? 고버스 타는 사람들 있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비아냥이 아니라 왜 그런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죠?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말이, 그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리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실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걸 구별을 잘 못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명성이고. 요새는 이제 이 돈의 명성이 다 이제 그 흐지부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힘이 있는 게 글이에요. 여러분들의 글로 딱 한 문장을 썼어도 그 한 문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대문호들. 그죠? 음, 댓글을 좀 쓰실 때, 왜 그런지, 그죠? 지금하고 반대. 저도 지금, 고버스 탈출을 못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자기 생각이 그렇다. 지금 현상이 상승이다. 굉장히 3, 4일, 3, 4 거래일 그 간격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그죠? 레버리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도 더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죠? 본인의 생각을 좀 글로 적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고 그죠? 동조도 하고 반문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돈이 방송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방송으로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죠? 뭐 광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모아놓고 엄한 소리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돈이 그렇게까지 그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회사원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거를 나눈다 그러면 이런 힘든 이 주식시장에서 같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댓글을 쓰실 때 그냥 무지성으로 쓰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독수리타법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철자, 그죠? 뭐 띄어쓰기 안 맞아도 돼요. 다 듣고 이해합니다. 그죠? 뭐 잘 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문장 뭐 이게 맞는 문장인지 고급 문장 쓸 필요도 없습니다. 초등학생 글씨체, 초등학생 독수리타법으로 쓰셔도요. 그 중에 한 문장, 한 단어가 나한테
행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저께 미국장이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죠? 어제는 조금 이상했어요. 야, 도대체 무슨 지표 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프리장이거든요. 프리장의 5분봉을 보면, 그죠? 여기 보시면 갑자기 떴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요게 7일 날, 오늘이 7일, 어제죠, 이게. 어제, 여기, 23시. 그러니까 어제 우리장 끝나고 나서, 우리장이 6일 날 12시, 5시, 여기가 5시네요. 그죠? 여기가 5시예요. 여기서도 쑥 상승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상승 기미가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 시작하면서 뻥 떴어요. 아우, 굉장히 셌어요. 거의 2%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2%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건 일봉으로 봐야죠. 그죠? 고점이, 2%까지 상승했었어요. 플러스 2%. 굉장히 좋았죠. 좋았는데, 일단은 갭이 떠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메이저들, 큰 손들,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들어오고 벌써 화요일 날이니까, 어제부터 이제 미국장부터 해가지고 다 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 내내 또 이제 그 내일 모레 목요일은 또 미국이 그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휴장 전에 얘네들이 뭔가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뻥뻥뻥 뜨는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메이저라고. 그죠? 메이저라고. 메이저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우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아직도 찜찜한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장만 봐서는 곧버스 지금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장만 봐서는. 이게 금요일 날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보자. 금요일 날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렸으니까. 어제, 월요일 날도 아침 10시부터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또 타이밍을 또 놓쳤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정리해가지고 뭐, 득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번 그 25년도 1월 달 망했다. 망했다는 손 치더라도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거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투자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수익이 있고 분명히 손실이 동반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거를 주가를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수익이 크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월 수익 3% 이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이거를 월 3%씩 12개월. 그죠? 복리예요. 120개월 10년 동안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이 3억 4천이 됩니다. 복리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고. 그렇게 이 복리의 힘이 무섭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아무것도 모르면 장기 투자해라. S&P 500에 장기 투자해라. 복리의 힘을 느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찜찜한 거예요. 그래 벌써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올해 25년도 시작하자마자 저는 고버스를 타고 있으니까 지금 막 상승하니까 손실이 나고 있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두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고버스를 장기 투자한 게 아니라 고버스에 매몰된 게 아니라 하락론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죠. 그죠? 주식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 기본적인 우리 논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제 지표를 보는데 괜찮아요. 언제든지 이게 만약에 대대 상승이고 상승 추세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그 하락을 했어요. 그죠? 거진 뭐 3,000선에서 2,700까지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2,000선까지 하락하고. 그죠? 얘가 2,900이에요. 딱 2,900에서 밀렸거든요. 그죠? 2,900. 거진 3,000선이죠. 2,900까지 밀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 2,700대. 2,700대에서 좀 놀다가 그 다음에 2,600대. 놀다가 지금 2,400대 왔다가 2,500대 온 거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이거를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추세 하락에서 갑자기 반등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그죠? 지수상으로는 5%, 레버리상으로는 10%.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지수상으로 5% 정도의 변동폭이 생긴다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도는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아, 2,400포인트가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라인이구나. 2,400포인트.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주구장창 팔잖아요. 파는데 본인들이 손실 보는 구간은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2,4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기네들도 손실을 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선물 옵션, 파생, 주식 어떤 식으로든 손실을 보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된 거예요. 2,400. 그러니까 주돈이 말씀드리는 거는 2,400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고 2,400 무너지면 여기는 코퍼스에 무조건 때려 박는 거예요. 아직도 추세 하락이고 이 위에서는 레버리지. 그죠? 근데 추세가 하락인데 하락 라인 타고 계속 내려오는데 이거 하락 라인 타고 계속 내려오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상승 추세로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상승에다가 배팅을 하겠습니까? 타이밍은 벌써 놓쳐버렸고,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돈이 고버스 가랑론자가 아니다. 고버스를 사가지고 1년, 2년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와리가리가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고버스보다는 한 배짜리, 그죠? 인버스라든지 인덱스, 코덱스 200이라든지 인덱스 그 ETF 이런 데다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그 뉴스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데서 캐치를 하셨다 그러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주돈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미국이 그죠? 미국이 일단은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애매하죠. 오늘 뭐 삼성전자로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뜬 게 이제 엔비디아. 젠슨 왕이 그죠? 뭐죠? 또 까먹었네. 하여튼 오늘 저녁에 무슨 이제 있죠? 컨퍼런스가 그게 이거 이름이 뭐지? 하여튼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8시에 이제 그 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뜬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움직임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희한한 게 어제 그죠?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게 유럽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유로스톡스가 그죠? 2%가 떴어요. 2%. 여기는 지금 0.5% 나오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1.7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니까 이 밑에서부터니까 2%가 뜨더라고요. 2%가 2.4%. 야, 그죠? 음? 그러면서 유럽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어떻게 강세가 됐는지 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달러 지수가 조금 빠졌어요. 달러 지수가 108까지 빠졌는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음봉이 쭉 나왔잖아요. 그죠? 달러 지수 음봉이 나왔죠. 이게 지금 달러 강세가 트럼프 정책하고 지금 반하는 거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트럼프 얘기대로 글로벌 미국을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면서 글로벌 제조업체로 만든다. 모든 거를 미국에 끌고 와서 미국에서 만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게 달러가 그죠? 이렇게 강세가 되면 안 되죠. 약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봐야지 주가의 향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장은 박스권이에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은 2,400 잡은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유로화가 달러 지수가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환율이 좀 응답을 했어요. 지금 이 환율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좀 나눠졌는데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7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쭉 빠졌어요. 야, 이게 괜찮죠? 근데 1,450원도 높아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확인을 하냐? 제가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저한테 이런 힌트,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힌트를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외환 보유고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보통 한 3,900 몇십억 이렇게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4,150억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50억 불이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외환 보유고가 견조한데? 라는 생각. 그렇다면 환율에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원자재가 지금 어떻게 판단이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는데 원자재도 조금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은 좋아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조금 사들이고 지금 한 1,000억 정도 사들였네요. 그죠?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들어오고 코스닥은 조금 매도세가 들어오고 선물도 선물 얘네들 아니 이상하게 장 끝나고 나서 청산을 팍팍팍 해버리더라고요. 어저께도 이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그죠? 선물에서 청산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또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차트만 봐서는 뭐 이제 외국인도 이거 볼 필요 없죠. 차트만 봐서는 견조해요.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곧버스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랍니다. 이번 주까지. 지금 상태에서 막 쭉쭉쭉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어저께 희한하게 일본이 빠졌다가 오늘 갑자기 또 상승해요. 어제 빠졌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요것도 지금 무슨 요인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달러가, 저 엔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음, 생각보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보다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요.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엔화가 여기 있어요. 158엔. 그죠? 158엔.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만간에 160엔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본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일본 금리는 또 일본 10년물 금리를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될지. 호주도 그죠? 호주 달러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호주도 그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지금 2,400포인트가 마지노선인 것 같다. 근데 저거를 언제 정리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언제 정리하느냐가. 그래가지고 살짝 뭐 이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날려봤어요. 날려봤는데 좀 애매하죠. 그죠? 세상에 옛날 23년도 11월 달처럼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뉴스거리라든지 그 정도 에너지가 있을까요?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때는 글로벌 증시가 다 올라갔으니까 그때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볼베니 음, 볼벤 상단. 볼벤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하방으로 벌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반등을 해가지고 상방으로 벌었는데 상방 끝에 다 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정리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제가 만약 레버리지 투자했으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 개별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한번 일단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얘기 안 할게요. 개별주 뭐 제가 제 코가 석자인데 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 코스닥 150 그죠? 볼벤 입이 이렇게 밑으로 벌어질 줄 알았더니 상단으로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코스닥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정리해야 돼요. 코스닥 지금 고버스는 비중을 지금 축소를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 보고 싶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이게 상승세가 이어질지. 그죠? 너무 놓쳤어요. 지금 포인트를 너무 놓쳤어요. 너무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렴 구간도 안 줬어요. 하방 수렴 구간도 안 주고, 그냥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그래,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이럴 때가 수렴 구간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로 봐도 그동안에 내가 너 정리할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왜 정리를 안 했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너무 떴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떴다. 어.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정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지금 당장 정리하는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하락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니고 추세 투자자예요. 지금 이 추세가 변화가 돼가지고 상승으로 추세가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상승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죠? 변화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그 CES죠? CES. 인증 생각나는 CES. 그 CES 컨퍼런스에서 뭔가 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오늘 또 미국이 또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M7 위주로 해가지고 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일 또 우리나라 장이 또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나스닥하고 커플링이 돼가지고 나스닥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땡큐죠. 주돈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돈이 나스닥 투자하는데 그리고 나스닥 어디다 투자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는 투자 안 해요. 환율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환해치되는 우리나라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우리나라 국내 ETF 환해치 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요. 대신에 이제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뭐 미국에 투자해도 세금 내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전고만 뚫으면 그죠? 직전 고점만 뚫으면 그죠? 요것만 뚫으면 요 위에서 레버리지 탄다니까. 제발 뚫어라. 근데 나스닥은 좋아요. 어저께 그렇게 막 난리가 났었는데 장 시작하면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갔는데 지금 오늘 어떤 식으로 이 그 차트가 만들어질지 참 애매해요. 오늘 밀린다 그러면 애매한데 그죠? 오늘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죠? 근데 도와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얘도 그렇고 그죠? 도와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S&P 500 그거 중간에 꼈으니까 러셀 2000 그죠? 어딘가는 조금 미미라든지 아니면 포모라든지 이런 증상이 몇 섹터라든지 어느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어저께 그 금요일 날 월요일 날그 2차 전지 쪽으로 그 약간 그 세탁 쪽으로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잖아요. 중국에서 무슨 전염병이 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죠? 글쎄요. 음, 추세가 변화가 됐다. 그죠? 추세 변화가 됐다. 코스닥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추세 상단에 딱 걸려서 이거 희한하게 잘 맞아요. 이거 잘 맞습니다. 이거 잘 맞아요. 이거 이 기계가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무시를 못해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못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뚫어줘야 돼요. 이런 거를. 그게 이제 코스피에서 살짝 나오긴 해요.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하락 추세 형성됐잖아요. 뚫어 놔야 돼요. 그러면 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또 난리를 피면서 이평 수렴해가지고 위에 올라타면서 뭔가 이야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럴 때 올라타야 돼요. 그죠?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지금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코스닥도 지금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그죠? 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저항대가 좀 있으니까. 그죠? 볼벤 저항대 아니면 그 다음에 저점들. 이런 저점 강력하거든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이런 저점들 저항대 그리고 이평 저항대 31선 뚫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야 31선은 이렇게 뚫고 나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또 이제 여기 91선 61선 뚫고 올라가가지고 91선 지금 61선에 걸려있는 모양새거든요. 그죠? 이게 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지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나간다?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뿐이 아시죠? 그죠? 이왕 놓쳤어요. 코버스. 벌써 이 밑에서 정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밑에서 좀 비중을 좀 정리를 할 거라는 후회가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아니에요. 환율이 그나마 1470원대에서 145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다행이다.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게 다행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 뿐인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될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만약 상승을 한다 그러면 뭔가를 부여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만한 놈들이 그죠? 미국밖에 없잖아요. 뭐 항생 어떻게 돼? 항생 2% 빠졌네. 항생 2% 빠졌네. 야 이거 추세 야왜 이래 얘. 아이고 중국이 그죠? 상해도 짱값 안 본 사이에 이게 깨져버렸네. 어허. 이 중국이 심각해지네. 이게 좀 뭐 진짜 전염병 도나? 아이고 의구심이 드네요. 그죠? 일본 상승하는 것도 그죠? 애매하고. 그러니까 요런 와리가리 박스권 있잖아요. 요런 와리가리 박스권. 요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일본만 보고 따라가도 괜찮겠다. 지금 상방으로 뻥 뚫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상방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다우도 그렇고 그죠? 다우 죽이고
그 기술주만 또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주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든지 금리.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어저께도 갭을 띄우면서 조금 나오는 거.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갭을 안 띄우는 게 나은데. 그리고 몇 번 기회를 줬는데. 그죠? 여기서 뚫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차피 놓친 거 오늘도 하루 조금 더 지켜보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비중 조절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 고버스를 더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떠한 그 신호가 나오면 고버스를 더 매집을 하든지 사실은 뭐 비중 조절하는 게 정답인데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조금 더 지났네요. 오늘이 7일이고요. 아유, 뭐, 지금, 저 조회수가, 저기, 이 고버스 하방 배팅하신 분들이 많은가? 저기, 일 조회수가 막 1000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어, 제가 뭐, 고버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죠? 갑자기 이럴 때 조회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좋을 때, 돈 벌 때 조회수가 늘어나야지 좋은 건데, 참 애매하네요. 주도는요, 계속 이제 나스닥은 지금 보류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레버리지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죠? 직전 고점 뚫으면 무조건 탑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요,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급작스러워가지고, 그죠?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벌써 오늘이 7일. 이게 벌써 내일 모레가 또 우리 옵션 만기예요. 그죠? 옵션 만기고, 그래가지고, 그죠? 9일이 옵션 만기예요. 미국이 17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고, 미국이. 벌써 이번 주 한다 그러면 뭐 목요일 날 미국 쉬고 우리 옵션 만기 금요일 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벌써 그죠? 중순으로 접어들고 조금 지나면 벌써 16일. 그죠? 16일. 이게 다 몰려 있어요. 16일, 24일, 29일.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엔화 예금 청산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그죠? 엔화 사놨는데 엔화가 지금 계속 똥값이 돼 버리니까 그죠? 음. 똥값이 돼 버리니까 엔화를 청산을 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죠? 엔화 뭐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지금 일본 죽습니다. 죽어. 지금 뉴스들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일본 죽어요. 우리도 죽고 있는데 지금 죽이고 가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죽이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들 환율 1450원 말이 됩니까? 지금 1500원대 보고 있는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경기는 안 좋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죠? 어. 물가 올라가니까 쓸 돈은 없죠.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이거 말대로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뿅 하고 해결돼가지고 환율 안정화되고 미국 성장하고 그죠? 그다음부터 경기 풀리고 그죠? 뭔가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못 하잖아요. 미국이 지들이 작살나게 생기니까 지금 파월 하는 얘기를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환율 문제도 있지만 금리 문제도 있어요. 또 일본에서 만약 금리 올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럴 징조가 없으니까 지금 엔화 예금 다 청산하면서 엔화를 팔아대고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서든지 지금 뭐 추돈이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데 그런 건 뭐 뉴스고 제가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멀어지자 그랬잖아요. 멀어지고 차트만 보자. 차트만 보자. 오케이.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 오케이 하락 추세 일단 벗어났어. 이제부터 어떻게 더 이야기를 펼쳐 나갈래?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들어갈래? 제발 요 라인만 뚫어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마음 놓고 한번 배팅을 해보겠다. 그죠? 2평 밑으로 깔면서. 이거 좋아요, 지금. 근데 지금 당장만 보면 바닥이고 좋을 수 있는데 조금만 멀리 보면. 그죠? 주봉. 요거 지워버리고 요거 조금만 멀리 보면요. 아유,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졌나? 지우면 안 되는데. 다시 만들기. 이걸 다시 빼오면 되나? 에이, 지워진다 보다. 순식간에 지워지네. 참. 다시 만들면 되니까. 나왔네. 이게 이제 그 주봉이거든요. 주봉은 조금 이렇게 하고, 주봉.
주봉에서는 그죠? 2평이 36, 저는 369 2평을 쓰는데 주봉에서는 잘 안 맞아요. 주봉 월봉에서는 잘 안 맞아요. 뭐 20, 주봉 월봉을 20, 그다음에 31선도 좀 맞고 55일선이 좀 잘 맞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승을 한다. 주봉에서 상승을 한다.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그렇죠. 그냥 봐도 멀었어요. 2평. 이거 2평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참 걸려요. 월봉. 월봉에서도 좀 멀었어요. 코스닥이네. 코스닥이 떴어. 코스피가 떠야지. 멀었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그죠? 이제 다시 상승을 한다고? 좀 멀었어요. 지금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쭉쭉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 2평 뚫으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매수 주체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매수 섹터가 나와야 돼요. 예전에 AI라는 어떠한 섹터처럼 이런 섹터처럼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지금도 또 사람들이 AI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될지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주도는 이제 그 코퍼스를 사놨으니까 그죠? 걔도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주겠지. 그죠? 이제 바닥 잡힌 것 같다. 느낌이.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이럴 때 책을 읽어야 돼요. 시간 내셔가지고 책도 읽고. 저는 이제 회사 일을 또 해야 되고 요새 좀 많이 바빠졌거든요. 또 이제 본업이 이제 회사 다니는 게 본업이고 이 부업이니까 주식은 부업이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떠한 주도는 이제 손실이 났으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돈을 잃었다는 거는 분명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지금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죠?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글을 쓰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글을 쓰세요. 어저께 저도 이제 이거를 보다가 글을 쓰다 보니까 팔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팔지를 못했냐? 라는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팔 기회를 줬는데. 근데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요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모든 게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적 소양하고 이게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럴 기회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죠? 그냥 이 차트만 보고 주식시장 들어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느니 차라리 이럴 때 그냥 하루하루 뭐 종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종가만 확인하면서 뭐 손실 난 거 어쩔 수 없죠. 그죠?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문학적 소양을 해가지고 내 마음의 평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무조건 평온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좀 책을 읽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옛날 책, 고전 책들 굉장히 좋아요. 삼국지도 잘 맞아요. 어떨 때 보면 그죠? 근데 뭐 진짜 삼국지 그거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응용을 못 하니까 읽을 때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막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면 내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면 지금처럼 힘들었을 때 이때 이랬을 때 왜 이거를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그 나의 상황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읽다 보면 순식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럴 때 책을 좀 읽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아주 그냥 그 좋은 분들 있잖아요. 뭐 사학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코스톨라니 이런 분들의 책을 좀 읽으시는 게 요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요럴 때 지금 뭐 상승에 막 레버리지를 사신 분들도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더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또 조정을 받을지 팔아야 될지 뭐 할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요럴 때 이제 마음의 안정 그죠? 내 마음이 심장 박동수가 점점 늘어나고 가만히 있는데도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거를 조금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책이든지 책을 좀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소양을 좀 기르시면 앞으로 있을 지금 만약에 추세가 반전이 돼가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그러면 그때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승 추세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만 하는 건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게 있고 그죠? 하락 추세에서도 레버리지 투자해서 먹을 수가 있고 상승 추세에서도 고버스 투자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소양을 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34분이나 방송을 했네요. 저도 일을 해야 되고, 점심도, 점심을 집사람이 햄버거를 사다 놨더라고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주식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코인에 꽂혀가지고, 무슨 희한한 코인을 샀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저도 오후에 또 일과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면서, 지금, 제가 고버스 그 썸네일을 달고 나서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가고 댓글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마음이 그죠? 우리 마음이 많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이 기회일 수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옵니다. 근데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큰 기회가 와요. 그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리고 진짜 그 상승 저는 이제 레버리지 고버스 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레버리지 가지고 돈을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상승장에서 상승할 때는요 골디락스는 원래 하루에 뭐 2% 3%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죠? 레버리지 기준으로 2% 3% 이렇게 안 올라가요. 막 0.5%. 그 0.5% 갔다가 한 1% 올라갔다가 또 0.5% 빠졌다가 또 그 다음에 1%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 0.5% 올라갔다가 아주 그냥 그 우상향이 아주 지리하게 그죠? 그냥 재미없다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큰 폭의 상승이 돼 있는 그죠? 골디락스가 그거잖아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거. 그런 장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지금처럼 변동이 심하고 이럴 때 마음의 동요가 심하고 이럴 때 괜히 여기서 부안해동할 필요 없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뭐 손실 났다 그래서 엄한 거 뭐 개별주 이런 거 단타 지금 뭐 중국이 그 저기 바이러스가 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 그, 그런 쪽에 뭐 진단 키트 이런 쪽이 이제 막 폭등이 오고 그러잖아요.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안 하던 걸 하면 손실이 나요. 제가 그런 쪽에 개별주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처럼 그 이런 ETF만 하다가 갑자기 그런 쪽으로 빠져들면 그 탈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려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희한하게 선물을 땡기고 있어요. 선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요게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상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못 올라타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상승이 불안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